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삼각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고수분들은 삼각대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초보자분들은 의외로 삼각대에 대해서 쓰는 걸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삼각대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가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 높이는 낮게, 마지막 다리는 최대한 나중에 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삼각대를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삼각대를 피면 필수록 삼각대는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자, 일단 다리를 다 폈습니다. 자, 딱 보시면 마지막 다리가 굉장히 얇죠. 얘는 그래도 한 3단으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 다리도 꽤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 4단 정도 되어 있는 삼각대들은요, 마지막 다리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리를 피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던 얘가 툭 치면 이제 흔들리죠. 그럴 때 마지막 다리를 한번 접어볼게요. 접었을 때 똑같이 해볼게요. 흔들림이 뭐야, 훨씬 더 덜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다리가 굉장히 얇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안 피는 게 좋아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한 135mm 이하로 찍으시는 분들은 마지막 다리를 펴도 뭐 그렇게 불안정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촬영 전에 수평을 맞추시는 거예요. 제가 본 사례로 먼저 카메라를 올려놓고 수평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카메라 무게 때문에 수평 맞추기도 어렵고요, 비탈길이나 이런 데서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보시면은 물방울 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수평계거든요. 이 수평계로 먼저 맞추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보레드 있잖아요. 먼저 다리를 수평으로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레드로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소소한 팁이긴 한데, 예를 들어 내가 타임랩스를 찍거나 아니면 장노출을 찍거나 해서 이렇게 딱 삼각대를 한 번만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래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더 안정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 자세가 어때요? 아래를 조절하니까 되게 허리를 숙이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주 삼각대를 좀 위치를, 수평이나 위치를 좀 계속 이동해야 될 때는 위에를 조절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제가 위에를 조절해 볼게요. 편하죠. 제가 뭐 숙일 필요도 없고, 보통 다 맞춘 다음에 수평을 맞춰도 위에는 아주 살짝만 내려가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는데도 훨씬 더 편하고요. 또 이 수평계를 보고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상단의 퀵앤락 스위치를 좀 이용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세 번째, 비탈길에 세울 때는 다리 한쪽을 아래로, 그리고 다리 뒤에 두 개를 위쪽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벌써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바꿔도 넘어가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무게중심을 비탈길에서는 위로 놔두는 게 좋거든요. 이 상태에서 수평을 맞추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비탈길에서는 수평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 안 그러면 카메라가 확 하고 넘어가거든요. 비탈길에서 카메라 고장난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항상 잘 맞추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센터 칼럼을 최대한 이용 안 하기예요. 이거는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이게 센터 칼럼이 어떤 거냐면, 있는 삼각대도 있고 없는 삼각대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트래블러 삼각대를 쓰시면 저기 중앙 봉 있죠, 여기 올라올 거예요. 저게 센터 칼럼이야? 이게 센터 칼럼입니다. 근데 이거를 쓰지 말라는 게 무게가 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이 불면, 지금은 바람이 안 불지만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무게중심이 어차피 아래로 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훨씬 덜합니다. 보통 카메라 삼각대를 올릴 때 떨리는 경우 있잖아요. 떨리는 게 어디서 오냐면 보통 센터 칼럼에서 와요. 그냥 이대로 놔두면 별로 안 떨리거든요. 근데 센터 칼럼 올리는 그 순간부터 얘가 지지대가 하나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장망원을 찍을 때 한 200mm 이상으로 찍을 때는 센터 칼럼을 안 쓰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는 한 400mm 막 이렇게 찍어 보니까 확실히 떨려서 좀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센터 칼럼을 꼭 써야 될 때는 앞에 뭐 받칠 수 있는, 조금 더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그 흔들림이 좀 덜 하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타임랩스를 찍거나 아니면 장노출을 찍을 때 좀 중요한 거예요. 타이머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누를 때 그냥 누른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카메라에 가는 충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에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얘가 타이머가 아니고 그냥 찍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냥 셔터를 누르면 충격이 거의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쓰시거나 타이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흔들림이 나와서 그래요, 흔들림이. 자, 6번째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요. 아까 바람이 많이 불 때 많이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보통 삼각대에 다 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고리가 있는데요, 이런 고리에 무게를 추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추가해서 무게중심을 더 아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가방을 거는 거는 오히려 흔들림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추천드리고요. 보통 카메라 가방들은 어느 정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가방 같은 걸 거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7번째는 이래도 안정감이 좀 부족해 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보통 다리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버튼들로 얘는 2단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 짜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러면은 다리 짧게 넣은 거랑 차이가 뭐야? 피라미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가 넓어지잖아요. 더 안정적이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불어. 근데 내가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필요해. 내가 무게를 걸 수 있는 게 없어. 뭐 이럴 때 많이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낮은 거 찍을 때도 필요해요. 우리가 삼각대는 최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펴놨을 때 제일 낮춰도 낮은 걸 찍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뭐 바닥도 찍을 수 있겠죠. 자, 8번째는 겨울철에 대한 이야기예요. 겨울철에 손이 많이 시렵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장갑을 가지고 다니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장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워머 그립이라고 해서 다 이런 폼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잡으면 지금이야 뭐 날씨가 따뜻하니까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더 시원해요. 지금 날씨가 좀 더운데. 근데 겨울에는 여기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손이 바로 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딱 잡고 손이 붙어버려서 손이 동상에 걸릴 수도 있고요. 상처가 생기면 또 동상 걸릴 위험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겨울에는 이 워머 그립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 건 지금 2개로 되어 있는데 1개로 되어 있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데를 잘 이용하셔서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릴게요. 몰랐다 그거를. 왜 있나 했어. 이게 겨울에 이런 데 잡으면 확실히 덜 시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겨울철에 촬영하실 때는 무조건 장갑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은데 가끔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 그럴 때 그 장갑을 껴도 이런 데를 잡는 걸 추천드리고, 덜 시려우니까. 9번째는요, 얘를 짐볼로 활용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는 카메라를 그대로 잡는 걸 가장 비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찍을 때 손에 떨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찍으면 손의 떨림을 최대한 전달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써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우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도 안정적으로 보여요, 솔직히. 근데 얘로 막 패닝을 막 엄청 부드럽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아주 임시 방편이에요. 특히 그냥 우리가 핸드헬드로 찍는데 계속 들고 찍어야 된다. 카메라를 계속 들고 찍을 수는 없거든요. 캠코더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여러분 삼각대는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닦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얘가 지금 제 삼각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잠갔는데 내려가죠. 여러분 보통 삼각대를 사시면 육각 렌치를 줘요. 그 육각 렌치의 용도가 어떤 거냐면 얘가 나사가 풀릴 때 잠그라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한두 개,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딱 맞는 육각 렌치들을 줄 거거든요. 그 렌치를 통해서 얘를 조이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조이냐에 따라서, 지금 얘가 빡빡하잖아요. 근데 얘를 풀면 얘가 부드러워지고, 얘가 조이면 엄청 빡빡해서 제가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잠길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적당한 선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미세하게 계속 내려가거든요, 나중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건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냥 놓고 쓰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삼각대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확인을 해서 나중에 쫙 조여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삼각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당연하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새롭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새롭다. 새로 알게 되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알고 계셨더라도 한 번 더 상기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삼각대 팁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안녕.